제 친구 중에서 PMS 기간 때마다 남자친구랑 싸우는 친구가 있어요. 생리 시작만 하면 완전 천사가 돼. 네. 두통이 너무 심한 분이 있었거든요. 정신과 약 같은 것도 복용을 하셨지만 조절이 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하는 분도 계셨어요. 원장님 그 생리 전만 되면은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았던 일에도 막 예민해지고 갑자기 단 음식을 찾기 시작한다던가 우울해지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주변에서는 약간 너무 예민하다. 내가 참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거는 그거 당사자가 아니라서 그래요. 당사자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정상인지 내가 좀 심한 건지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번 시간은 그러면 PMS의 진단 기준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PMS가 정확히 뭔지. PMS라고 하는 건 월경전 증후군, 프리멘스트럴 신드롬이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가 생리하기 1에서 2주 전에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서 몸과 마음의 상태가 변화되는 증후군을 일컫습니다. 그래서 언제 나타나냐면 우리가 이제 생리하기 전에는 배란을 하게 돼 있어요. 배란을 하게 되면 호르몬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서 감정이라든지 신체의 상태가 변화되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주기성으로 반복되는 질환입니다. 어떤 사람은 유독 심하고 어떤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은 전혀 내가 PMS가 없어 그래도 이상한 것이 아니고 난 PMS가 심해 이렇다고 해서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 호르몬의 변화를 받아들이는 개인의 차 때문에 그래요. 뇌로 가는 호르몬 변화라든지 세로토닌 같은 신체적 변화라든지 이런 거에 예민한 분들이 있거든요. 그것이 꼭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세요. 그래서 이제 PMS가 조금 더 잘 생기는 경우는 평소에 이제 감정 기복이 되게 심하다든지 요즘에 이제 스트레스가 많다든지 아니면 이제 불면증이 있다든지 폭식 같은 걸 했다든지 불규칙한 생활 패턴, 가족력이 있다든지 이러면은 조금 더 잘 발생되실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규칙적이고 안정적인 생활 그리고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PMS 증상이 조금 더 적게 발생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는 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예민하고 좀 짜증나면서 불안하고 우울감 같은 게 생길 수가 있어요. 신체적으로는 가슴이 약간 부으면서 아프다든지 아랫배가 불편하다든지 전반적으로 몸이 붓는다든지 이런 증상이 있을 수가 있죠. 그리고 두통 같은 게 생길 수도 있고요. 단 음식을 굉장히 많이 찾고 폭식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같이 동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들이 하나만 있어도 전부 있어도 PMS에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스트레스가 너무 심했어. 잠도 잘 못 잤어. 잠을 잘 못 자다 보니 그 다음에 어떻게 써요? 카페인도 많이 먹지. 그리고 단 거 많이 찾지. 이렇게 불규칙한 생활 습관이 반복이 된다든지 카페인 같은 경우는 좋게 말을 하면 여러 가지 활동할 때 집중을 높여주고 이럴 수 있잖아요. 하지만 예민한 시기에는 카페인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약간 불안이라든지 긴장 같은 게 더 늘어난다든지 이러한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일시적으로 단 게 많이 당겨서 그걸 먹게 되면 혈당이 확 올라갔다가 또 금방 떨어지기 때문에 생각보다 쉽게 지치게 됩니다. 이러한 증상들이 굉장히 심해지면 일상생활 자체가 유지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불안 초조가 굉장히 심해지게 되면 공부나 학업에도 방해가 될 거고 주변의 대인관계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왜 그러는 거야? 뭐 이런 식의 그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치료를 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특히 생리 전에 내가 나같지 않다. 정말 딴 사람이 되는 거죠. 대부분은 생리 시작되면 증상이 호전이 되거든요. 근데 이러한 증상들이 지속이 된다. 이런 경우에는 병원에 와서 꼭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죠. PMS를 줄이는 현실적인 방법. 그러니까 일단 잠을 좀 푹 자야겠죠. 그리고 대부분은 식사를 불규칙하게 하시는 분들이 그냥 단 거 대충 먹고 식사를 때우는 경향이 있거든요. 규칙적인 식사 패턴, 그러니까 건강한 시기가 또 중요하겠죠. 카페인을 줄이는 거, 카페인 섭취로 인해서 더 예민해질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수면에 도움이 되는 거는 운동이 있겠죠. 사실 PMS가 심한 분들은 상상을 못하는 그런 통증을 경험을 하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두통이 너무 심한 분이 있었거든요. 이분은 뭐 웬만한 진통제 타이레놀이라든지 브루펜 같은 약은 조절이 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정신과 약 같은 것도 복용을 하셨지만 조절이 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너무 심한 PMS로 인해서 그 호르몬의 변화를 억제시켜주는 목적으로 미레나를 삽입한 분도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통은 약간 있다. 하지만 그 두통이 조절은 된다. 그래서 이거는 개인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쟤 뭐 생리 전인가 봐 왜 저래 이렇게 얘기하실 건 아니세요. 너무 진지했어. 호르몬 치료라기보다는 여성 호르몬 분비를 억제를 하는 거지. 피임약이라든지 미레나 같은 게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울감이 굉장히 심한 경우에는 항우울제를 복용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가장 흔하게 쓰이는 방법은 피임약을 복용하셔라. 제 친구 중에서 PMS 기간 때마다 남자친구랑 싸우는 친구가 있어요. 생리 시작만 하면 완전 천사가 돼. 네. 남자친구 힘들겠다. 근데 이거는 주기적인 거라서 대인관계에 문제가 일으킬 정도면 피임약을 먹는다든지 다른 조절을 조금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남자친구가 너무 성격이 좋아. 천사야. 그럼 그러려니 약 받아줄 수도 있겠지만 대개는 그것도 한두 번이지 시간이 너무 지나면 이제 그 상대방도 좀 지치거든. 다른 원인이 없이 그러는 거라면 그거는 조금 치료를 받는 거가 더 좋을 것 같기는 해요. PMS라고 하는 것은 참을성이 없어서 혹은 내가 너무 예민해서 생기는 증상만은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호르몬 변화에 대한 개인의 차이 때문에 생기는 문제거든요. 이 개인의 차이에 대한 반응이 일상생활을 방해할 정도라면 주연 여성에 내원하셔서 언제든지 같이 상담해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